안녕하세요. 이미지버거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색이죠. 영화 같은 색감이라거나 필름룩이나 시네마룩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진에 이런 색감을 제대로 구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책이나 유튜브를 보면 이런저런 설명들이 있긴 한데 이게 기본기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응용이 안 됩니다. 거기 있는 예제 사진을 가지고 따라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내 사진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기대했던 느낌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사진마다 감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표현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어떤 색감을 먼저 정해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내 사진을 껴맞추려고 하니까 결과물이 어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디지털 현상이라는 건 사진에 있는 감정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걸 라이트룸으로 시각화해서 표현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룩이 감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진에 있는 감정이 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행이나 일상에서 누구나 찍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진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룩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런 걸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작업하는 실무 프로세스를 그대로 보여드릴 거라서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사진 색 보정을 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원리들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실무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색 보정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 컬러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라이트룸에 있는 기능들이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사실 이러면 디지털 현상을 하는 게 조금 쉽지 않습니다. 특히 디지털 컬러는 이걸 잘 모르면 촬영을 할 때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디지털 컬러와 디지털 현상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어요. 오프라인에서 소수 정예로 몇 분만 모시고 진행을 할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스스로 판단을 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다 이해가 되고 이걸 다른 사진에도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미 기본이 충분하신 겁니다. 오늘 작업할 이미지는 타이페이 지우펀에 있는 수치루의 계단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2015년에 제가 대만으로 취재를 갔을 때 그때 찍은 거예요. 잡지사에서 일할 때라 그냥 여행기사 원고용으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책에 실릴 단순한 기록 사진이라서 누구나 찍을 수 있는 그냥 그런 평범한 사진이라는 거예요. 원본 이미지를 보시면 딱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평범한 사진도 감정을 강조해서 우리가 원하는 룩을 입혀주면 사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하나하나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제일 먼저 할 일은 작업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업 방향은 사진에 있는 감정을 기반으로 찾는 거예요. 이 사진은 비가 오는 날 찍은 거잖아요. 그리고 저녁이고요. 그런데 사람이 없을 때를 이렇게 기다렸다가 찍은 거라서 어떤 외로움이나 적막함 같은 걸로 연결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변의 불빛 때문에 사진의 질감이 꽤 많이 살아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느껴지는 적막함에다가 거친 질감을 강조해서 어떤 긴장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적막함이랑 거친 질감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이 사진의 작업 방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작업 방향을 정했으면 이제 이걸 시각화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감정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할 때는 색상보다 밝기와 콘트라스트를 먼저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거나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작업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밝기와 콘트라스트를 작업하는 단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궤조를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이 사진에서는
우선 밝은 영역을 마이너스 100으로 이렇게 끝까지 내려줄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영역은 반대로 플러스 100까지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밝기와 콘트라스트를 가지고 개조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중간 개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에 퍼져 있던 개조를 미드톤 쪽으로 이렇게 몰아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진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촬영 원본에 있던 하이라이트와 섀도우가 전부 다 클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몰아준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흰색 계열과 검정 계열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남아있던 클립 영역을 완전히 없애주고요. 그리고 전체 개조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범위로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사진이 좀 이상하죠? 초보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뭐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 히스토그램이에요. 히스토그램에 보이는 개조의 상태가 중요한 거지 옆에 있는 이미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바로 아래에 있는 외관 파트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가 라이트룸에서 콘트라스트 작업을 할 때는 톤 영역에 있는 대비 슬라이더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외관 영역에 있는 텍스처랑 부분 대비 그리고 디헤이즈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톤 영역에 있는 대비는 전체 개조를 그냥 일정한 비율로 땡겨내는 거라서 디테일한 작업을 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 디헤이즈를 이만큼 올려서 안부 개조의 밀도를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부분 대비를 활용해서 나머지 개조의 밀도를 채워주고요. 마지막으로 텍스처를 올려줄 건데 오늘 컨셉 방향이 거친 질감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더해줍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잡혀가죠.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게 원본보다는 훨씬 좋아졌지만 너무 날카로운 느낌이 강해서 굉장히 디지털스럽게 보인다는 문제가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정한 작업 방향은 적막함인데 이 사진은 적막함보다는 오히려 어떤 생동감이 느껴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고 영화 같은 분위기를 만들 건데요. 이번에는 커브를 사용하겠습니다. 우선 부드러운 느낌의 페이드 톤을 만들기 위해서 블랙 포인트를 이만큼 들어 올려줍니다. 다음엔 화이트를 압축할 건데 이 정도만 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블랙 포인트에 가까운 부분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안부 개조가 다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는 나머지 개조를 올려주는데 여기 화이트 쪽을 이렇게 살짝만 올려줄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안부 쪽이 부드러워지면서 날카로운 느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시면 밝기와 콘트라스트 작업이 마무리된 겁니다. 아직은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많이 보이지만 이걸 통해서 사진의 기본적인 무드가 깔린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무드가 만들어져야 여기다가 색을 작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작업한 과정을 보시고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이게 다 이해가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왜 이런 프로세스로 작업을 하는지 그건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프로세스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건 다른 사진에는 적용을 못한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아직 색 작업은 시작도 안 했는데 사실은 벌써부터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카메라도 그렇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이게 사용 방법을 배우는 거하고 실제 작업 방법을 배우는 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디지털 현상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라이트룸에 있는 툴들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표현이라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하긴 할 수 있는데 적용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디지털 컬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컬러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인간의 시지각 시스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건 좀 황당하시죠? 사진 보정하는데 무슨 박사학위 따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게 좀 필요해요. 다만 핵심들을 좀 골라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런 핵심들을 쭉 정리해서 필요한 엑기스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몇 달씩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루에 몰아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몰아서 배우면 분명히 문제가 좀 생기겠죠?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고 작업하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단톡방을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질문도 받고 계속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거죠. 지금 영상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이번 강의가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렇다고 지금 좀 어렵다 그래서 중간에 나가지는 마시고요. 끝까지 한번 보세요. 보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자, 밝기와 콘트라스트 세팅이 끝났으니까 이제 컬러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색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톤과 채도로 일단 방향을 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톤을 먼저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웜톤이 지배적인데 하늘이랑 위쪽 안부에 푸른색이 있어서 뭔가 색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죠? 이 홍등도 너무 도드라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감정 방향이 적막함이기 때문에 저는 전체 무드를 쿨톤으로 잡을 겁니다. 이런 전체 톤은 색온도로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만 쿨톤을 얹어주시고요. 이제 채도를 조절하겠습니다. 우선 생동감을 충분히 올려주세요.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까지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채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채도는 사진의 전체 채도를 균일하게 조절하는 거고요. 생동감은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채도를 조절하는 기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동감을 올려서 부족한 컬러의 채도를 어느 정도 채워준 다음에 전체 채도를 내려서 다시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하늘에 있는 푸른빛이 좀 과해서 거슬리고요. 더 문제가 되는 건 홍등이 가진 존재감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이 사진에서 홍등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소재에 불과한데 이게 어두운 밤거리에 있다 보니까 너무 밝은 거죠. 그래서 색상 혼합에 있는 컬러 채널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요. 여기에 맞춰서 조금 더 정교한 톤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색상 혼합에서 컬러 작업을 할 때 채도를 완전히 뺀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만큼 색을 다시 더해주는 그런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이건 제 스타일이니까 이걸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우선 채도 탭을 선택해서 거기 있는 모든 컬러 채널의 채도를 마이너스 100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컬러를 하나씩 다시 채워보죠. 우선 이 정도로만 채도를 조절하고요. 그 다음은 홍등의 밝기를 조절하겠습니다. 광도 탭에서 빨강 채널의 광도를 원하는 만큼 내려주고요. 주황도 살짝 내려서 홍등의 밝기를 주변 밝기랑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게 저녁 시간이라서 하늘도 이렇게 밝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파랑 채널의 광도도 조금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적막함에 가까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네요. 자, 여기까지가 색을 조절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굳이 컬러 그레이딩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컬러 그레이딩은 하지 않을 거예요. 컬러 그레이딩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색 작업까지 마무리했으니까
마지막 디테일을 잡기 위해서 마스크 작업을 할 거예요. 마스크 작업은 로컬 영역의 밝기, 색상, 콘트라스트를 조절해주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마무리되면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마스크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영역은 총 3군데예요. 우선 지금 사진의 왼쪽에 있는 셔터문 보이시죠? 얘가 너무 밝은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상점의 불빛도 아주 살짝만 줄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 아래쪽에 있는 골목의 안부 쪽에다가 푸른색을 좀 넣어서 적막한 분위기를 조금 더 살려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네팅을 살짝 만들어서 감성적인 분위기를 더해주면 그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마스킹 탭을 열어서 선형 그레디언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영역을 잡아주고요. 마스크 영역의 색온도를 살짝 낮춰주는 거죠. 그 다음엔 강사형 그레디언트를 추가해서 왼쪽 셔터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와 노출 슬라이더를 내려서 밝기를 조절합니다. 다시 방사형 그레디언트를 하나 더 추가해서 오른쪽 상점을 선택해 준 다음에 하이라이트만 조금 내려서 밝기 조절을 해줍니다. 하는 김에 방사형 그레디언트를 하나 더 추가해서 사진 가장 아래쪽 안부를 선택하고요. 여기에 색온도랑 틴트를 조절해서 푸른색과 붉은색을 아주 조금만 추가합니다. 자, 이제 마스크 작업 전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확실히 분위기가 적막함에 더 가까워졌죠. 이제 다시 편집 탭으로 돌아와서 아래에 있는 효과 패널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자른 후 비네팅의 양을 이렇게 살짝만 내려주면 비네팅 효과가 생기죠. 자, 이렇게 해서 타입-A 지우폰의 수치로 계단길 사진 작업이 완성됐습니다. 자, 처음에 사진을 보면 이게 완전히 망한 사진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히스토그램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촬영할 때 이런 거 다 계산하고 찍는 겁니다. 히스토그램에 나타난 클립 영역은 사실 날아가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히스토그램을 보면서 이런 걸 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진에서 어디가 클립된 부분인지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카메라 액정이나 라이트룸에서 보이는 촬영 원본 사진이라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건 사실은 원본이 아니에요. 이걸 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알고리즘이 만들어주는 어떤 미리 보기 같은 거예요. 빛이 이 정도로 기록됐다는 걸 보여주는 가이드 같은 거죠. 그런데 옛날에 필름 카메라 시절에 사진을 찍고 우리가 현상인화를 못하니까 업체한테 맡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지털 현상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미리 보기를 그냥 다운받게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걸 촬영 원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쓰는 카메라는 정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원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러우 파일인 거예요. 그리고 라이트룸 같은 프로그램에서 그 데이터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바로 디지털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려면 무조건 디지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특히 디지털 컬러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면 알수록 인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눈이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본다는 건 뇌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거 아세요? 우리 눈은 안테나에 불과해요. 그런 것처럼 카메라도 그냥 빛을 기록하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 사진을 만드는 건 바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배우시려면 디지털에 대해서 공부를 하세요. 디지털 컬러에 대한 지식이랑 라이트룸이 작동하는 원리는 디지털 사진을 찍는 사람들한테는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런 걸 좀 작정하고 배워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강의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사진 생활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내일 즐거운 사진 생활 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